중고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선포된 지난 3일, 황교안 총리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연신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도 힘을 보탰습니다. 국정화가 확정된 다음 날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국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추진 과정은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행정예고한 정부는 찬반 의견을 받겠다면서도 접수 통로를 제안했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메일 접수 방식으로 보통 받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방식조차 허용하지 않아서 팩스나 우편 접수로만 가능했는데 시간이 임박해서 우편 접수가 안 되는 분들은 보통 다 팩스로 이제 그날 마감하는 날 팩스로 많이 보내게 됐고, 사실상 유일한 의견 접수 통로였던 팩스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팩스가 꺼져 있었다라는 거고, 그 행정절차법에 보면 행정 예고와 관련해서 어쨌든 의견을 제출한 사람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되고, 그 이제 의견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결과까지도 다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의견을 반영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죠. 애초 5일 예정이던 확정고시 날짜는 이틀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의견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황 장관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그 의견이 한 12~13개의 유형으로 돼서 그 범위에서 더 이상 추가되는 게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거에 대한 검토, 또 어제 늦게 들어온 것은 오늘 새벽까지 우리 직원들이 다 맞추면은 이것은 조속히 매듭을 짓는 게 옳다라는 판단하에서 교육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의견 수렴 현황입니다. 국정화 찬성 건수가 반대보다 2배 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인원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릅니다. 반대 인원이 찬성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교육부가 동일한 의견을 한 건으로 처리하면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국정화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마저 요식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행정예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화 교과서 추진용으로 44억 원의 예비비를 의결했습니다. 예비비는 자연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시급한 일을 대비한 긴급 예산입니다. 그런 예비비가 국정교과서 편찬이 확정 고시되기도 전에 편성됐고 상당수는 광고를 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실에 따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광고하는 데 쓰인 예비비는 44억 가운데 26억, 절반이 넘습니다. 국정교과서는 편법교과서입니다. 정상적으로 예산을 교부받는 대신에 재해에나 써야 하는 예비비를 편법으로 교부받아서 홍보비에 쓰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 내역 전체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편법과 탈법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산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면서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해 예비비 505억 원을 편성했을 당시 정부는 이 내역을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국회에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헌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과서 국정화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법에 의해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사들이 가지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그리고 중립성이라는 그 요청에도 어긋나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교육을 받을 권리라든지 양심을 형성할 수 있는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교과서 국정화라는 것은 다양성을 토대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에서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이 원칙을 정면에서 거부하는 그런 반체제적인 제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수화된 헌재 재판관 구성을 고려할 때 헌법 소원에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야권과 시민단체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